김현미 장관이 제2공항 공론화 여부를 제주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요구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영 생존인 8명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일반 재판 수영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전기 2륜차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일부 중국산 제품에 원가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고 4km나 달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여부를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공론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주민투표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과 이 정부가 좀 다르려면 또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공항은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국토교통부 사업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미 장관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제주도였으니까 제주도보다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얘기예요. 할지는 제주도가 결정을 하시면 예.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제주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정 차원에서는 공론조사라든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제 지사로서 이제 협의를 하고 이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국토부 장관한테 사실상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도의회의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임시의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지만 도의원 사이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대체 부지로 제2공항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2008년 평화대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을 사용하도록 협의됐지만 국방부가 이제와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제2공항을 대체 부지로 확보해 공군기지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국방부는 단지 무상 양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일 뿐 제2공항을 대체 부지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4.3 수용인 18명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추가 확인된 생존 수용인 8명이 오늘 두 번째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1948년 봄 해녀 모집 원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정추 할머니.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주위의 손가락질과 경찰의 감시에 평생 타지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여기 사람들한테 눈총 받을까 봐 또 그것도 두렵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졌나 이래 할까 봐 그것도 두렵고. 김할머니처럼 4.3 당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영 생존인 8명과 그 가족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1차 재심 결과에 용기를 내 2차 재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재심에는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왕 할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명예 회복하고 어딘지 내 응어리를 풀어주면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군사재판과 달리 판결문 등이 남아있는 일반 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지가 이번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시 고문이 있었던 것들은 진술로서 확인됩니다. 근데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해서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판을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할지가 일단 첫 번째의 쟁점이고요. 법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나눠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심이 결정되면 군사재판을 받은 수용인 7명은 1차 재심 결과처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재판 수용인도 처음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저탄소 정책 실현을 위해 전기 이륜차에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중국산 제품의 원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 스쿠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가격은 대당 360여만 원. 환경부와 노동부가 절반씩 보조금 230만 원을 지원하면 소비자는 130만 원만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가. 중국에서 같은 기종의 스쿠터가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동일 기종의 판매 가격은 1,499위안, 우리 돈으로 17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입 절차에 따른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원가를 웃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조금은 자기네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제 마진을 저희들한테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중간 마진을 많이 챙겨라. 수입 업체 측은 중국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이름만 같을 뿐 국내 유통 제품은 OEM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어서 원가가 훨씬 높다고 주장합니다. 수력부터 충전기 그 주요 부품들이 다 저희 한국 향에 맞게끔 개발이 별도로 돼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부 역시 수입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보다 원가가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운송비나 이제 과세 같은 것도 붙을 거고, 그리고 큰 거는 이제 AS, 국내는 또 AS가 중요하니까는 공개를 안 하겠죠. 그 자기 민간 저건데 경영비밀일 텐데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하지만 이륜차 업체들은 일부 부품이 다르다고 해도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배터리는 지금 중국 현지 것이나 국내 내수용이나 지금 들여온 거 보면 사양이 똑같습니다. 모터 가격이 최대 10만 원 이상으로 넘지 않습니다, 원가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수입 원가보다 높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원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투명하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 돈이 들어간다라고 정도는. 국내 스쿠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33%. 환경을 위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원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양식 넙치 가격 안정을 위해 넙치 일부를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제주도는 수산물 안전기금 14억 원을 들여 도내 넙치 양식장 350여 곳에서 키우는 400에서 600g급 넙치 200톤을 올해 말까지 수매한 뒤 폐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산 양식 넙치 생산량은 지난달 기준 16,0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한 반면 총 매출액은 1,500여억 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고 4km나 달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개들이 쓰러진 뒤에도 300m나 더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저녁 제주시의 한 도로. 달리는 차량 뒤에 흰색 개 2마리가 긴 줄에 묶인 채 매달려 있습니다. 목줄에서 벗어나려는 듯 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개들이 차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만 4km. 길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개가 자기 힘으로 달려갈 힘을 다 잃고 이제 줄에 질질 끌려서 매달려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핏자국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었고. 주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힌 개 주인은 53살 박모 씨.
박 씨는 개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랬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개들이 쓰러진 뒤에도 300m가량을 더 주행하는 등 개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고 폭력과 음주운전 등 누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900여 명. 이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불법 의료 시술로 의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광식 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김 원장의 불법 의료 시술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경영과 노조 탄압을 일삼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원희룡 지사도 김광식 원장의 해임을 결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감귤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도매시장 7곳을 점검한 결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2.7톤으로 대부분 당도가 10브릭스 이하인 소과였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선거장과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주축협 도매시장의 지난 18일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1kg에 4,7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9% 하락했고 삼겹살 소매 가격도 1kg에 23,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9% 하락했습니다. 축협은 다른 지방에서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급등했던 가격이 소비 축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